자, 이제는 윤석열 탄핵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총선 공천 개입. 총선 공천 개입. 이거 이제 정치 관심 있는 분들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더만 저게 실제로 이 핵심은 뭐냐면 김영선처럼 탈락한 사람도 있지만 당선된 사람도 있다는 핵심.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 이 이야기 핵심. 야 어차피 김영선은 컷오프 됐잖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김건희 씨 뭐 되세요? 개입이란 말이 지금 있잖아요.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최악의 영부인이라고 얘기해요. 최악의 영부인. 김건희를요? 그렇지. 공천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최악의 영부인은 이순자였어요. 독재자의 마누라이면서 온갖 비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노태우 부인 이런 사람들은 욕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다고 지금 약간 이미지화 된 거는 유경수였고 그 외에 웬만한 영부인들은 그렇게 욕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중에 최악의 영부인이 이순자라는 건 썰이 대표적인 거예요. 유명하죠. 근데 이순자도 어떤 비리는 했을지언정 공천 개입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다. 근데 지금 공천 개입만 있냐고요. 연달아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공천 개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너무 당연히 다 받아들이니까 그게 더 그럴 만하네. 참 어이없습니다. 심지어 김건희는 내가 정권 잡으면이란 말을 했어요. 야, 저 말은 진짜 이거 철학적으로도 논문 하나 써도 될 것 같은 딱 한 문장이에요. 내가 정권 잡으면. 쉽게 표현해서 윤석열의 모든 행위는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윤석열의 검사 시절 행위,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일 때 행위, 대통령일 때 행위에 내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문장이라고. 내가 정권 잡으면.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게 있죠.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어 라는 마인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한동훈 너는 당대표고 나는 대통령이야. 한동훈하고 진짜 경선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얘네들은 뭐랄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만들어지는 정권이잖아요. 지나고 보면 기함하다가도. 그렇죠.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여러분들 만드는. 기억나는 거 한 번씩 물어볼게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기함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 난 가장 먼저 기함했던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입니다. 아이폰 비밀번호 안 네. 풀어가지고 그날 일이 났는데 얘를 법무부 장관 시키는 거야. 쭉 다 까먹었고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시키는 거야. 노동 혐오자를 어떻게 노동부 장관을 시켜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건들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정권이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누리고 살고 있죠. 예. 공직을 전리품처럼. 댓글창에 이진숙 올라옵니다. 이진숙. 이준석 하니까 재밌지 또 생각나는데요. 뭐 유일이 뭐 여러분들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안 올라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박힌 거 심지어 그 작업은 인수위 됐어. 정말 대단한 정권이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오늘 나온 단독입니다 이거. 대통령 관저 준공검사 조작, 도면 폐기, 증축 공간 감추려 했나? 오늘 한겨레 단독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은 관저공사에 윤석열 탄핵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준공검사 조작, 도면 폐기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게 문제는 저런 공사를 하는 업체가 누구냐인데 저거를 숨기려고 준공검사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는 거예요. 준공검사 안 받았는데. 도면을 폐기하고. 그래서 관저공사에 윤석열 탄핵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지금 아까 댓글창에 써보라는 것들이 있었죠. 윤석열이가 한동훈 임명하면 탄핵 사유 되기 힘들어요.
아무리 얼척이 없어도. 윤석열이가 김문수 임명하면 탄핵되기 힘들어요. 탄핵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사가 너무 막 반복돼가지고 인사권을 뺏어야 되겠네 하면 국민적으로 이 사람을 탄핵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형사적인 문제만 얘기하시지 말라고요. 근데 지금 중공검사 조작, 도면 폐기 이런 것들이 또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 현주소입니다. 아니 명품백을 심정적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동영상이 나왔는데 수심이라고 하는 이런 뭐 요식 행위를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나와도 되는 거냐고요. 국민을 조롱한다는 건요. 쟤네들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자살 방지를 위해서 순시를 나와서 지시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방송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일반 국민으로서 김건희는 용서가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정도 되는 경제 규모와 인구를 가진 국가에 대통령이 사는 그 공적 공간이 불법 증축해가지고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 이러고서 어떻게 그린벨트 단속하고 불법 증축하는 국민들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자체에서? 아 진짜 한심합니다. 야, 중공검사를 아예 안 했답니다. 근데 발주처가 행안부하고 대통령 비서실인데 법에서 정한 중공검사를 하지도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서명해 버린 거 조작이죠. 이 과정에서 최종 증축 내역이 담긴 관저 도면은 작성되지 않고 공사 관련 자료는 경호처에서 모두 폐기. 법을 지켜야죠. 법을 은폐를 할 게 아니고. 저거는 이제 저거 의도가 뭐냐는 공사를 한 업체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 보이고 그러면 김건희랑 연관성을 찾아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탄핵입니다. 근데 남편이란 놈 뭐 경제 못하고 하는 걸 떠나가지고 따라 팔아먹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거의 시작점은 저 독도 조형물 치운 게 기시다 보란 듯이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에요. 모든 조형물 중에 독도만 콕 찍어서 치웠다. 아이고 참 진짜 한심해. 전철역만 치운 게 아니라 용산 전쟁기념관도 독도를 철거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 야, 진짜 뭐가 있나? 저 근데 독도 조형물 철거 공문의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아예 없는데 왜 치웠냐 했더니 리모델링 하려고 했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없애. 근데 독도 조형물 같은 게 사람들이 만지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전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먼지만 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거 기시다한테 주는 선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걸 떠나가지고 되게 복잡한데 일본의 목표는 명확해요. 독도의 공동관리예요.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 이 계엄령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전쟁, 계엄령, 그 핑계로 북한과 싸운다는 핑계로 한미일 군사동맹 느낌으로 자유대가 한반도 상륙한다. 그러저러한 대가로 독도는 사실상 일본과 공유한다. 아까 그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님 인터뷰도 그런 거거든요. 독도에서 독도 수호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이 왜 올해는 안 해 했더니 역대 최소 규모로 비공개로 합니다. 같은 날 일본이 한국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 말라. 독도 수호 훈련 하지 마라. 그래서 윤석열을 시민단체들이 외환죄로 고발하는 지금 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외환. 저 밑에 저 작은 글씨만 좀 읽어주세요. 윤석열은 우리의 영토에 대한 침탈 의지를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일본에 대해 최소한 그와 동등한 수준의 대응을 하기는커녕 이를 인정하거나 도리어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죄의 혐의가 지극히 높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영토 보존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을 외환죄를 범한 고발인으로 고발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뱉은 말들 수백 건 중에 독도란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없었다. 어저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었죠. 그 한덕수가 실드를 칩니다.
꼭 말해야 합니까? 아니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문제지 이 미친놈들아.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의 얘기는 이거잖아요. 아니, 내 와이프를 내 와이프라고 얘기하는 게 내 와이프는 당연히 내 와이프인데 굳이 내 와이프니다라고 해야 되느냐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 와이프인데 자꾸 옆에 사는 놈이 와가지고 내 와이프한테 찝쩍거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비유가 맞는 건데 한덕수는 당연히 우리 거니까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좀 한덕수 총리는 이제 애초롭더라고요. 그런 너무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너무 비루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자리를 시켜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면서 야사당이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가동했습니다. 저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명단만 살짝 읽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민영배, 문정복, 박수현, 김정호, 복기왕, 김준혁, 양문석, 부승찬,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일단 이렇게 시작해요. 이 숫자가 시작하는데 저분들이 지금 하겠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 그 숫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 탄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한테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 욕먹어요. 뭐 탄핵이 가능하겠냐 어쩌나 욕먹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분들이 선발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윤석열 탄핵하자고.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미리. 지금 현재만으로도 윤석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정섭이는 일개 탄핵 검사였지만 이정섭의 탄핵이 기각돼도 역풍 없는 것은 극도로 나빠진 윤석열에 대한 민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발의만 해도 민주당 지지율은 더 높아진다. 그게 야당이 할 일이다. 21대 때 180석을 얻었지만 왜 니들 뭘 했냐라고 하는 어떤 그 국민들의 뜻에 어제 이분들 기자회견할 때 그런 거였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국회가 책임지고 광장에 앞서서 움직여야 된다. 대의기관으로 국민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야 된다. 윤석열 탄핵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대개혁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국회에서 탄핵을 선도하며 퇴진 열망을 결집해야 된다. 이 숫자도 간단치 않아요. 거의 숫자가 지금 시작 숫자가 원내 교섭단체에 육박하고 있어요. 저런 게 뉴스로 나와도 역풍이 안 불잖아요. 지금도. 옛날 같으면 큰일 나지. 잣대는 거지. 오늘 또 김건희는 주가 조작의 유죄 정황이 또 더 짙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야사당이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가동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제 탄핵의 어떤 그 스타트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국민들이 좀 힘을 모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으쌰으쌰 해도 국민의 힘,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추석 이후에 국민들이 얼마나 결집하고 집회에 모여주느냐. 전 거기에 굉장히 큰 힘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시키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그러니까 로드맵이 이런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25만 원이든 최혜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추석은 아마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고관여층 빼고. 근데 국민들은 분명히 응급실 대란 뉴스는 많이 볼 겁니다. 그 상황에서 국회는 이제 정기국회 쭉 들어가죠.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져 있죠. 근데 정기국회 뭐 국정감사 이런 건요. 여당한테는 아니 정부한테는 최대 위기예요. 공격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국회는 어마어마하게 역대급으로 야당이 압도적이잖아요. 상임위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목요일까지는 대정부
질문 본회의에서 하지만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때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단독들이 의원실별 단독들이 10몇 개, 20몇 개씩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민심의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 감정이 안 좋은데 국정감사 같은 걸로 막 때리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19일 날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김건희 또 거부권, 최혜병 또 거부권, 25만 원 또 거부권. 이 과정에 저는 윤석열이 결국 저런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더 나서거나 상황에 국민들이 못 참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견딥니까? 예를 들면 한 2개는 나쁘고 한 8개는 좋다면 모를까. 10개면 10개 다 안 좋은데 못 견디겠는데 그러는 과정에 지지고 볶고 하다가 내년 4월 달까지는 끝난다. 내년 4월 달에 끝나려면요. 내년 4월 달에 끝나려면은 올해 가을 또는 올 초겨울 정도에는 대부분 다 여론은 끝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죠. 국회의원들도 지금 그거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진짜. 근데 중심 잘 잡아야죠. 우리가 혼란스러우면 어떡해. 자, 확신하다고 믿고 그냥 따르게 해야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흑석 돌림. 본인이 언제부터 경기도지사였다고 저런 거 한다고 없는 존재감이 생길까? 똥에는 빠리가 꼬이는 법 하셨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좀 맥락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윤정님이 나를 욕했다고 쳐. 그러면 이윤정님하고 나랑 대화를 안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김지호랑 나랑 친해요. 근데 이윤정이 나를 욕했다는 거 알면서도 이윤정을 친하게 지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서로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전해철 씨를 고문으로 임명한 거는 민주당 아는 사람이면 다 욕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감옥 보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 그 말하면 비명계 중에 아주 수계 중에 수계예요. 그것 때문에 양문석 의원이 징계 받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데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다른 방송에서 갖다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랑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방송에 다시 올게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힘들 냅시다. 자, 바른소리TV님 새날 지켜야 대선 승리합니다. 고고식님 꼬리 잡아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